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는 말 그대로 증빙이 필요 없고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도 필요 없는 검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저는 특활비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경호나 그 다음에 어떤 안보나 첩보 활동, 외교 활동에는 분명히 비밀리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 현재 국가의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국정원이고 두 번째가 국방부이거든요. 다만 검찰의 경우 그러면은 특활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특수수사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검찰의 특활비가 그렇게 원칙에 맞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2017년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책임이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 수사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우병우의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지금 법무부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었고요. 안태근은 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그 검사 맞습니다. 그 우병우가 그렇게 사실은 세간의 예상을 뛰었고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안태근과 이영렬이 별도의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100만원에서 70만원씩 든 봉투를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해당 수사 간부들에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지급했고,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100만원씩 든 봉투 2개를 당시 법무부의 간부들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뇌물죄에 관련된 이슈로 세간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지만, 저는 그 돈의 그 출처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횡령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사용 용처와 무관하게 이렇게 쌈짓돈처럼, 주머니 안에 쌈짓돈처럼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뒷배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당시에 그 양재택 검사 그 지금 현 검찰총장의 부인과도 당시에 내연의 관계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 양재택 검사가 그 자신의 그 최은순의 수사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그 의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양재택 검사의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최은순 씨가 직접 달러를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알려지자 양재택 검사는 KBS 시사기획 창 팀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최은순 씨가 왜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변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변명을 한 게, 자기는 돈을 갚았다. 어떻게? 검찰의 특수활동비에서 갚았다. 예, 갚았다가 하면 분명히 계좌 내역을 까야 되니까는 아마 그것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하기 위해서 특활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검찰에서 특활비라는 것은 그냥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검찰 모두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세간에 완전하게 알려진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오랜 시간 그 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지켜져 오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문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인사권이고, 왜냐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가 결국은 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이 96억 9,600만 원이거든요. 100억 가까운 돈을 쥐고 있으니 그 돈이면은 뭐 귀신도 부리는데 사람인들 못 부리겠습니까? 사용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활비에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형태입니다.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하면 대검에 있는 운영지원팀에서 돈과 쪽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돈은 가져오라는 돈이고 쪽지는 현재 예산이 잔액이 얼마 남았다 라는 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그 쪽지를 보고 파쇄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러면 대검의 운영지원팀과 비서 정도는 뭐 몇 월 며칠 날 돈이 이렇게 오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96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오직 윤석열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석열의 주머니 쌈짓돈이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검찰의 특활비에 사용하는 그런 나쁜 관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나쁜 관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나섰기 때문이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를 감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충분히 그 지시가 지금 이행될 것이냐, 뭐 대검이 사실상 정확하게는 윤석열 총장 혼자만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것은 뭐 레토릭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줬는지 정도까지만, 그것도 뭐 검찰총장이 제대로 협조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이지만 윤석열은 자기가 올해 쓴 돈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때그때 뺏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야 돈 갖고 와라 그래서 나눠줬을 텐데, 격려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 회식비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수사비로 가끔씩 뭐 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꼼꼼하게 윤석열이 기록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 외울 정도의 좋은 머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감찰을 한다 하더라도 딱히 어렵죠.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저께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백혜련 의원과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등이 지금 대검에 관련한 검증을 위해서 방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법사위는 지금 이 특활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감찰을 한다고 나섰을까요? 저는 이 부적절한 특활비의 사용 관례를 없애기 위한 개혁의 수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참 하고 있거든요. 예결위의 심의가 끝나면 이제 본회의 심의가 들어갈 텐데, 지금처럼 100억 가까운 돈이 어떤 용처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에서도 나오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집행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아마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특활비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법이 보장된 대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증빙도 없고 용처도 모르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일선의 검찰들이 수사를 위한 수사비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총장이 무소불위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검찰권을 축소시키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검찰개혁의 거대한 제도적인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장악해 왔던 가장 큰 두 가지 방식은 인사권과 예산이라고 했죠. 인사권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민주적 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법무부에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 검찰총장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래의 그 법이 규정하는 대로의 그 롤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야당과 보수 신문들이 추미애 장관도 특활비를 썼네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은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고 올해 그렇게 이미 다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이렇게 특활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이 그 짧은 재임 기간 시절에 이런 검찰의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의 국장을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검찰 내에서 오직 일만 했던 인사를, 그러니까 복태규라는 사람인데, 복두규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을 배정한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은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의 이 전횡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일부 저희 민주개혁 진영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형태의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하나씩 절차대로 따박따박 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과 나아가 전체 우리 개혁을 위한 큰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